자, 우리 학생들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문제를 좀 미적분하고 확통까지 해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통 과목이에요. 자, 1번부터 좀 보시면 뭐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이 지수 법칙이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도함수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죠. 역시 계산이고요. 3번. 요 이제 4에서 6까지 요 정도는 우리가 그죠? 중앙으로 해가지고 바로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4번 극한값 관찰하는 문제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5번요. 자, 5번은 항해값이 7 이하면 2배 시켜라. 그리고 항해값이 7을 넘거나 같거나 넘으면 7을 뺀 값을 다음 항해값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나열해 보면 요 네 개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를 이제 8개까지 더 알아보았으니까 요 묶음이 이제 2개가 생길 거고 2배 하면 30이 되겠습니다. 6번.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 활용이죠. 그래서 방정식을 가지고 세로로 다른 세식을 가져오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를 보통 그냥 한쪽 변으로 잡고 나머지를 옮겨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걔가 교점이 3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k가 그려져야 될 거고, 그러려면 마이너스 7에서 20 사이가 돼야 되니까 정수개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은 요 각 범위 3, 4분면이고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양수죠. 탄젠트 값으로 된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제 풀어줍니다. 탄젠트를 풀어주면 요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오는데 3, 4분면이니까 3만 돼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세팅해 주시고 사인 코사인을 이제 부호에 맞게 구해 주시면 사인 코사인 합을 구했을 때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8번. 두 곡선하고 이차함수하고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k가 이등분한다. 자, 이것도 이제 보통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둘러싸이게 되니까 이쪽인데, 그죠? 이쪽은 이제 식을 조금만 바꾸면 0과 6을 근으로 하는 이차함수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차함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축에 대해서 이등분이 되니까 0과 6의 중간 이제 3이 되겠죠. 이건 계산을 굳이 안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9번. 9번은 이제 직선이 요 2x 플러스 k 하고 두 지수함수가 만나는데 지수함수의 밑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평행 이동만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PQ의 길이가 루트 5다. 그래 놓고 K값, 여기 K값은 이 직선의 Y좌편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좌표를 세팅해서 푸는 문제인데 뒤에도 요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좀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얘네 둘을 이어서 루트 5라고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길이가 1, 2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지수함수 밑에 쪽 지수함수 위에 임의의 x좌표 a를 잡아서 좌표를 하나 세팅해 주면 걔를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좌표가 요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게 돼야 되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부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0,0에서의 접선, 여기까지 0,0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죠. 위의 점 0,0이니까 f0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f'0이 기울기가 돼서 접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x, fx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접선을 구하고 비교를 해서 식이 같은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1,2가 이 위에 있으니까 f1은 2고,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쭉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f'0과 여기 f'1 플러스 2 얘네들은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상수항이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f'1이 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정보들을 쭉 조합을 해보면 뭐 이 정도 0은 0, f0은 0이다, f1은 2다, 그 다음에 프라임에서는 1이 0이고
프라임 0은 2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정보가 나올 수 있고요. 예. 당연히 이제 함수값 2개, 그 다음에 미분계수값 2개 있으니까 우리는 도함수부터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적분, 부정적분을 통해서 함수값 2개 있는 걸로 미정계수 남은 걸 결정을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자, 뭐 A값 미정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요. fx가, f'x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2만 넣어서 답을 완성해라. 예,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쉬운 문제니까. 예. 11번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에서 정의된 함수 탄젠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탄젠트 x계수 보면 a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일단 a가 됐어요. 원래 주기 파이를 a분의 파이 배만큼 줄여야 되니까 a가 됐고, 그래프 위에 자 5a b를 지나는 직선을 잡고,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잡았는데, 그게 ABC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정보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기울기가 60도다. 그죠? 기울기가 60도라서 뭐 1대 2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의 좌표를 임의로 세팅을 할 수 있고, 요 한 변 길이는 정삼각형이긴 한데 요 한 변 길이는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a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2분의 a예요. 그래서 이쪽에 좌표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걸 계산해가지고 이 4분의 a, 4분의 루트 3a가 탄젠트 함수 위에 있다를 풀어주면 a 값이 그냥 바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요거의 제곱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제 좌표를 가지고 요 해석하는 게 아까 지수함수 문제랑 비슷합니다. 예. 같은 그 결이 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12번 실수전 채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요런 식을 만족한다. 요렇게 된 걸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 0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요 식을 풀었을 때 f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 되는 함수로 세팅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 범위를 막 구별해가지고 위쪽만 그려지는 함수로 이제 묶어가지고 함수를 세팅한 게 있었는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치역 범위를 한정해놓고 그래프를 완성해봐라.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쭉 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C 이렇게 나오거든요.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포인트죠. 그럼 fx는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x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어떤 때는 x가 되고 어떤 때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적절한 범위를 조합을 해서 그렸을 때 치역이 0에서 1 사이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x, y는 1 다 그려놓고 얘네를 부분 잘라서 이었을 때 최소가 0이 되고 최대가 1이 될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보면 요 형광펜으로 칠한 핑크색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놓으면 요 범위에 맞는 상태의 x 값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0,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는 뭐 이렇게 많이 계산도 길지 않은데 깔끔하고 괜찮죠. 예. 그리고 13번은 이제 계산 문제긴 한데, 이게 너무 사실상 간단한 게 두 점 지나고 y절편, 두 점 지나고 y절편 이렇게 된 게 같대.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식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두 점 A, B 이렇게 해가지고 0,K랑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로그 4의 x 있는 거에서 또 해가지고 0,K랑 이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y절편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림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럼 얘네들 기울기랑 여기들 기울기랑 같다. 얘네들 기울기랑 같다.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걸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해가지고 식을 두 개 이렇게 뽑아냈는데, 밑에 있는 요 좌변하고 위에 있는 요 좌변 두 개는 차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값이 2분의 1이 됐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요 식이 만들어지고요. 뭐 계산해요. 그죠? 분모를 2a로 통일시켜서 계산했더니 k 값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이 k가 지금 그림은 개형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얘가 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원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k를 다시 이제 원래 식에다가 넣고 또 풉니다. 원래 식에 여기에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러면 요 계산이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이 됐을 때 이제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구하라고 하는 fx에서 a의 b제곱 여기 b의 a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a의 b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 값이 40이라고 했으니까 a의 b제곱은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낸 상태 a의 b제곱이 20이라고 알아낸 상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2만 대입해주면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 문제는 뭐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풀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 해석만 잘하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 위치 함수 xt가 있는데 0과 1에서는 무조건 위치가 0이에요. 자, 이게 이제 주요한 상황. 0과 1에서는 위치가 0이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속도 함수 v가 있는데 v의 절대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2다 이렇게 됐어요. 속도의 절대값 적분이 뭐죠? 움직인 거리. 그죠? 움직인 거리가 0초부터 1초까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봤던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0과 1에서 위치는 둘 다 똑같이 0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움직인 거리가 2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위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1 정도 가고 음의 방향으로 1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가 전체적 움직인 거리는 2인데 위치 변화량은 제로가 되는 0에서 1까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걸.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 그 위치 변화량 그냥 정적분 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도 함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미리 그려본 거예요. 위로 1, 정방향으로 1 갔다가 앞으로 1 갔다가 뒤로 1 가서 다시 위치 변화가 제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가 있죠. 니은 같은 경우는 위치 변화, 그러니까 위치가 1을 넘는 어떤 구간이 있느냐, 그죠? 시각에 어떤 시각에서는 위치가 1을 넘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처음부터 정방향으로 갔더라도 1이라고 하는 위치를 넘어버리면 여기 정적분 값이 1을 넘어버리면 앞으로 1점 몇을 갔다가 뒤로 다시 1점 몇을 가야지 위치 변화량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2를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 여기 움직인 거리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냥. 디귿은 0에서 1 사이의 모든 t에 대해서 어떤 위치값이 0에서 위치값이 1보다 작다. 즉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정방향으로 처음부터 1로 출발하지 않았다 이거야. 1만큼 처음부터 쭉 출발해서 1만큼 가지 않고 그죠?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총 거리를 2를 이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위치가 0인 구간이 존재할 것이냐 이런 얘기니까 앞뒤로 반복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로 가는데 그럼 어쨌든 전체적인 위치는 1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당연히 0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는 0인 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일종의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디귿이 맞죠. 뭐 특별한 계산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그지? 원래 이제 평가원에서 만들 때는 요 A, B를 가지고 뭐 여기 0 되는 위치를 약간 분리해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요쪽에 이 움직인 거리의 내용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15번. 15번이 이제 빈칸이 도형으로 나왔죠. 어느 정도 그 예상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수학적 기납법이나 수열의 이제 추론 같은 경우는 너무 빈칸으로 자주 나와가지고 신유형으로 나오면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도형 내용은
그냥 그림하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에 표시하고 읽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부분은 없으니까 그죠? 예. 천천히 이제 그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B랑 O1D가 1대 2 루트 1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1. 그 다음에 2 루트 2가 여기가 2 루트 2.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세타 3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예, 세타 1하고 여기 세타 2하고 더했더니 세타 3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계해서 푸는 문제랑 다르게 과정을 밑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보면서 하면 됩니다. 예. 자, 밑에 한번 와볼까요? CO2 더하기 O1 O2D는 파이므로, 자, 세타 3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2가 되고, 쭉 설명이죠. 이렇게 되므로, 자, C51B는 세타 1이다. 자, 이게 찾은 거예요. C51B는 세타 1. C51B. 여기도 똑같이 세타 1이다. 라고 그냥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게 세타 1이네. 이렇게. 그러면 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K야? 그럼 너도 K다. 이렇게. 그죠? 이걸 찾은 거죠. 그래 놓고 두 번째. 자, O2 1D랑 합동이 된다. 예, 이건 각 찾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AB가 K라고 할 때, BO2, O1D 얘네들은 2 루트 2K이므로, 자, AO2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AO2가 어딨죠? 여기 지름이죠? 예. AO2 지름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합동인 걸 여기서 구하고, 합동인 걸 구하고요. 얘네 각이랑 얘 더해서 Q3니까 똑같고, 여기 반지름 공유하고 있고, 그죠? 이거 합동이야. 합동인데 아까 여기가 2 루트 2K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이쪽도 2 루트 2K가 되는 거죠. 여기. 자, 여기도 2 루트 2K. 예.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게 AO2는 3K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AO2는 3K.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코사인 2분의 세타 1을 구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2분의 세타 1은 어디서 나오냐면 BO2A. 자, 여기 보시면 BO2A 해가지고 여기가 2분의 세타 1이래. 2분의 세타 1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라는데 이 직각삼각형 길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3K분의 2 루트 2K. 아, 그럼 그냥 3분의 2 루트 2. 바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아예 이제 다는 대놓고 O2C에 대해서 길이랑 각이랑 다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죠? 예. 코사인 법칙 쓰라고 나와 있어.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O2C. 얘는 여기 O2C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어디서 쓴? 여기서 쓴다 이거죠. 여기서. 이게 왜 똑같이 이쪽 각이 2분의 세타 1이냐면 여기가 원주각이 같잖아요. 그죠? 이게 현의 길이가 K, 이게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원주각이 같아요. 그래서 2분의 세타 1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를 X로 잡고 CO2를 X로 잡고 그냥 J 코사인 법칙 쓰면 그냥 끝나요. 그냥. 예. 이렇게 쭉 썼더니 예. 3K랑 3분의 7K가 나오는데 3K면은 원래 지름보다 더 기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 얘가 됐다. M얘는 3분의 7K. 나머지는 그냥 뭐 값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뭐 계산 문제니까 예, 패스하고요. 요거 이제 로그는 예,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미분계수 계산이니까 예,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요거를 조금 시그마 계산인데 얘를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2를 앞으로 쏙 빼면은 요게 똑같잖아요. S로.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쪽 식에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연립을 하는 겁니다. 예. 연립을 하면 깔끔하게 얘네들이 빠지면서 여기 8항까지 합해서 7항까지 합을 빼니까 8항만 딱 나오게 되는
그죠? 계산이 아주 단순하게 깔끔하게 딱 나오죠. 그다음 1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한다.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지? 특별히 계산도 안 해놨어요. 미분하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면 2차 함수인데 미분 계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 포인트가 중요한 게 미분 가능한 어떤 연산이 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함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미분 가능성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 구간이 막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1, 0에서 1인데 얘는 0에서 무한대고 그러면 어떻게 1을 기준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니까 1에서 경계되는 부분에서 미분 가능을 한번 따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0에서 1 사이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냥 x예요. 그죠? 함수가 그대로 그냥 확정적으로 x. 그런데 0부터 무한대까지는 자, 0부터 무한대까지는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어떤 상수 AB가 있다. 그러니까 AB라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0에서 1이라고 하는 구간은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0에서 무한대 사이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럼 이 관계식도 0에서 1 사이에서는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 0에서 1일 때만 먼저 살펴봐요. 이 관계식은 그러면 아까 요 fx가 0에서 1에서는 x니까 그냥 이렇게 x제곱으로 바뀌어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당연히 시작과 끝 구간인 뭐 0, 1 이런 걸 한 번씩 넣어 보는 거죠. 일단 0을 넣어 봅니다. 0을 넣었더니 상수항이 1이다 라고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나중에 적분할 게 fx니까 fx 플러스 1을 살짝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fx 범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fx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구간은 1에서 2로 바뀌었고요. 그럼 이제 얘기가 이제 되는 게 우리 fx라고 아까 함수는 0에서 1이고 자 1이 경계. 그리고 여기 있는 fx는 1부터 2까지가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 1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좌우의 함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비교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랬더니 a가 1이네. a가 1. 그렇다는 얘기는 1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함수는 a에다 1을 적용해야지 맞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됐고 이거 1에서 2 사이죠? 그죠? 그래서 적분을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대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6분의 11이 나온다. 정답은 뭐 여기다가 60을 곱하니까 110이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킬러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21번이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니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딱 풀이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제 답을 완성해야 되는 이런 건데 좀 그래요. 이게 수학적 센스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아요. 이제 풀이 시간에. 일단 첫 항부터 시작을 해서 절대값이 2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크기가 계속 항의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크기가 2배씩 된다. 이런 얘기. 크기가 계속 2배씩 된다. 그런데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항은 일부 음수도 나오고 어떤 항은 양수 나오고 이런데 이것들을 막 10개를 더했더니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음으로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걸 부호를 결정해가지고 홀수항들의 합만 구해봐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첫 항을 생각해보면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둘째 항 생각해보면 뭐 4 또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크기는 계속 2배가 되니까. 그럼 마지막을 선생님이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는 크기가 2배씩 되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항의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합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돼?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항을 보면 1024도 있고 마이너스 1024도 될 수 있는데 플러스 1024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항이.
그러면 구항까지의 합이 총해서 마이너스 1038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1항부터 9항까지 전부 다 음수라고 생각해도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22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는 될 수가 없구나. 그지? 양수로는 될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음수라고 보면 마이너스 1024라고 보면 9항까지의 합을 봤을 때 1010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1항부터 9항까지 전부 음수라고 해서 더했을 때가 1022야. 그럼 모두 양수라고 해가지고 더했을 때는 1022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22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01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2가 빠져야 되는데 원래 플러스인 거를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12가 빠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된 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값은 6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2배가 양이었던 게 음으로 바뀌면서 12가 빠지는 거죠. 예.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음으로 바뀌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 4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12를 빼야 되니까 6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2의 배수 거듭제곱수로 해가지고 음수로 마이너스 6을 만들려면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이제 음수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값은 전부 다 양수고, 그죠? 예. 그리고 뭐만 음수고, 10항만 음수고, 그죠? 그러니까 1, 2, 10항 빼고는 나머지가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1, 3, 5, 7, 9로 걸었으니까 1 빼고 나머지 3, 5, 7, 9는 전부 양수. 해가지고 크기만 2배씩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678이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22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급 컷을 보면은 6, 9 평 모의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6월, 9월보다 쉬워요, 문제가. 사실은 더 빨리 풀리고 쉬운 건데 내용상이라든가 어떤 구조, 빈칸에 도형이 나오고 이런 게 바뀌면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N수생들이야 이런 데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크게 흔들림 없이 풀었겠지만 재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2번도 논리를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좀 학습을 해서 논리를 직관화 시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 스무스하게, 그죠? 예.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직관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문제가. 그리고 관찰하는데도 순서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럼 그림이 단조 증가, 미분계수 한번 0 되고 증가, 미분계수 두 번 돼서 증가, 미분계수 0 두 번 돼서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도함수가 0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어떤 지점, 그죠? 예. 근데 그 구간은 t라고 하는 데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그죠? t라고 하는 데 출발해서 폭을 2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 2 안에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몇 개가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GT다. 그럼 T는 시작하는 X좌표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 T는 시작하는 X좌표. 네. 그래서 이제 가를 보면 A 우극한 A 좌극한의 GT 값. 그러니까 A보다 조금 큰 지점에서 시작해서 폭 2를 봤을 때 미분계수 0 되는 개수.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시작해서 폭 2를 봤을 때 미분계수의 개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개수를 더했더니 그게 항상 2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시작 지점을 특정 위치에서 살짝 좌우로 해가지고 폭 2를 살짝 좌우로 살짝 조절을 했는데 그 사이에 미분계수 0 되는 지점을 합하면 좌우 옮긴 걸 합하면 2개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 GF1과 GF4는 2다. 이게 2가 결과가 중요해요. 2가 결과가.
이게 G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폭 E 안에 그죠? 어떤 시작점에서의 폭 E 안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개수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두 개래. 여기 두 개의 함수값이 나왔단 말이야. 두 개가. 아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폭 E 안에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두 개 있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무조건 이 그래프야. 그것도 여기 위치 0 되는 위치가 이 구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2랑 딱 맞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거나 이게 닫힌 구간이니까 이걸 먼저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 값을 먼저 관찰하면 문제가 정말 쉬워지는 거야. 정말 쉬워져. 예. 그리고 나서 보세요. A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가를 생각할 건데 A라는 지점에서 가를 생각할 건데 시작 지점을 좌우로 살짝살짝 해가지고 바꿔서 이게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두 개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미분계수가 두 개 되는 이 지점이 0이 되는 두 지점이 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A가 여기야. A가 여기인데 이게 폭이 2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 폭이 2보다 작다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잠시만요. 얘네들이 한 1.5다 이렇게 봅시다. 1.5다. 예. 그럼 A보다 살짝 작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폭 2를 봐. 이렇게. 그죠? 폭 2를 보면 어떻게 돼요? 미분계수 0 되는 거 두 개야. 근데 A보다 살짝 큰 데서부터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예. 폭 2가 되는지 이렇게 본다고요. A보다 살짝 큰 데에서 두 개를 봐요. 그럼 몇 개야? 벌써 한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합이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안 되네.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게. 그죠? 무슨 얘기 되죠? 근데 이 구간을 살짝 조절하고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합이 두 개 이해가 되기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적인 직관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사실은 여기 같거나 작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경계가 되는 부분, 등호가 있는 게 경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계가 되는 부분을 잘 관찰하는 게 우리가 좀 어떤 전체적인 풀이 과정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폭이 딱 2로 딱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로. 정확하게 2로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럼 이 폭이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가. 오른쪽으로 살짝 바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그럼 또 하나가 들어가. 1, 1 해가지고 합이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좌우로 바꿔도 어떻게 바꿔도. 다른 경우도 원래는 이제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하기가 너무 다 복잡해가지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지점이 극대가 되는 지점, A 플러스 2라고 하는 지점 극소가 되는 지점이고 얘가 폭이 딱 2로 맞춰져야지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를 가지고. 그럼 나에 있는 여기 이제 F1과 F4가 그죠? 둘 다 G 값이 2가 되는 지점이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작이 A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시작 지점 A랑 똑같이 돼야 돼. 그래야지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봤을 때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두 개야. 그죠? 이런 그래프. 미분계수가 여기 2라고 4에서 함수값이 A랑 같은데 그 A는 극대가 되는 위치라고 했어요. 극대가 되는 위치인데 우리 이제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다시 만나는 점에서 극대 여기 변곡점 했을 때 얘가 1대 1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예요. 여기 있는 좌표가 2가 되는 거야. 시작 지점이 2니까. 얘 2니까 얘가 2. 따라서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래 fx인데 f랑 2랑 빼가지고 원래는 미치관계 해석하는 거 빼기 함수에 대해서 식 세우는 거 요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요 이제 함수식이 만들어지고 f0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여기 밑에 저 밑에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여기 있어. 이 사이에서는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0 값을 넣어서 g에다가 넣어서 이제 미분계수 0 되는 점을 확인해 봐라는데 얘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이 그래프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또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극대값이 a 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일 때 4일 때 이렇게 잡고 비율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쪽이 3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a니까 이 높이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인수정리 그죠? 위치 관계 해서 fx를 세팅을 해보면 이때는 f0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폭 이해할 때는 여기가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 이게 맞는 거다. 아 이게 맞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식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라. 답이 9가 된 거죠. 아, 지금 이거 이 함수 그래프 얘만 딱 추론할 수 있으면 이 추론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예. 이 공통과목 킬러가 이 정도로 쉽게 나온 거는 사실은 예,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예, 수능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통과목 해설했고요. 예, 이따가 확통하고 미적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